이 소리 기억나시나요? 1990년대 후반 파산 위기에 애플을 구하기 위해 스티브 잡스가 던진 한 수. 개인용 슈퍼컴퓨터라 불리며 시대를 풍미했던 파워맥 G4,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귀향과 함께 애플의 부활을 이끈 파워맥 G4 라인업을 3가지 모델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97년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스티브 잡스의 아이덴티티를 애플에 다시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파워맥 G4 아키텍처와 맥 OS X가 있었죠. G4를 상징하는 3가지 모델을 통해 당시 혁신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로 G4 시대를 연 파워맥 G4 그래파이트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과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킨 퀵실버입니다. 지금은 퀵실버가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4 아키텍처의 정점을 찍은 파워맥 G4 MDD, 특히 G4 시대의 완성이자 현대 맥OS의 초석이 된 맥OS X 10.4 타이거를 MDD 모델에 설치해보고 20년 전에 HDD와 현대의 SSD에 각각 설치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G4의 역사의 시작, 파워맥 G4 그래파이트입니다. 1999년에 등장했죠. 자, 이전에 G3 블루 앤 화이트의 화려함을 벗고 이름처럼 전문적인 그래파이트 색상 을 채택했습니다. 아이코닉한 핸들 디자인과 측면 힌지 도어는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RT백 엔진을 탑재해 슈퍼컴퓨터라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였죠. 그리고 RT백 엔진을 탑재한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시 당시 400MHz 64메가 SD램, 그 다음은 그래파이트의 뒤를 이은 파워맥 G4 퀵실버입니다. 800MHz의 CPU를 탑재했고 그래파이트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이름처럼 빛난 퀵실버, 은색으로 마감해서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색을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더 빠른 시스템 버스와 높은 클럭 CPU를 탑재해서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안정성과 성능으로 큰 사랑을 받은 G4 시대의 든든한 명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맥 G4 MDD입니다. 2003년에 출시되어 G4 라인업의 정점을 찍었죠. 거울처럼 반사되는 전면 디자인 때문에 미러 드라이브 도어라는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인텔이든 모든 PC 진영이 기가헤르츠 경쟁에 매달릴 때 애플은 RT백 엔진과 듀얼 프로세서의 병렬 처리 능력으로 진정한 개인용 슈퍼컴퓨터의 위용을 과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재 1.25GHz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파이트와 퀵실버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냉각 시스템 자체도 확실히 다릅니다. 팬이 직접 냉각 핀을 식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열에 대한 대책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클럭이 높아지면서 열이 상당히 나는 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자질구레한 마감 처리들이 역시 애플은 애플이구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IDD 케이블도 스티브 잡스가 엄청 강조하죠. 그죠? ATA66 2배 더 빠르다고 하긴 하는데 닫힐 때도 이 MDD에 맥 OS X 10.4 타이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9.2 맥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오래된 G4 맥에 USB 1.1로 OS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대부분 CD나 DVD로 설치를 했었죠. 하지만 USB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 USB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USB는 4기가 이상의 USB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맥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로드 트랜스맥 집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넥스트. 우측 클릭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10초 기다린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SB 연결 후에 그래서 run,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스크가 보이시죠? 우측 클릭으로 포맷하면 해주겠습니다.
Yes. 포맷 컴플리트. 설치를 위한 맥 OS X 타이거를 USB에 담아주겠습니다. 우측 클릭으로 Restore with Disk Image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보시면 타이거 인텔 CPU를 사용한 경우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All File OS X 타이거 4.6 선택 후 OK.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설치 USB가 만들어졌습니다. SSD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ID to SATA 컨버터입니다. 자주 물어보시던데 이런 식으로 SSD를 장착 후에 ID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기존 하드디스크 커넥터를 파워맥 G4의 경우 USB 단자가 2개 뿐입니다. 모든 모델이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SB를 꼽은 후에 키보드만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에도 USB를 꼽고 키보드만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옵션 키를 꾹 눌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전원을 눌러준 후에 옵션 키를 길게, 자, 이런 식으로 macOS install DVD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셋업에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파워맥 G4입니다. 현재 파티션이 잡히지 않아 있습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현재 설치할 하드디스크의 지우기 확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우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쪽은 HDD는 80기가, SSD는 120기가 설치. 부팅 속도를 비교하겠습니다. 확실히 SSD가 빠르긴 합니다. G4의 핵심이었던 포토샵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4K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이는 없네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SSD나 HDD나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읽어드릴 때나 버벅임이 좀 덜한다고 해야 되나? 현재까지는 뭐 부팅 속도 정도밖에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I/O 병목 현상이 SSD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개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macOS 타이거 설치 후에 굉장히 쾌적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넘어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려고 했습니다. G4 MDD와 macOS 10.4 타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워맥 G4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의 귀환과 macOS X의 탄생이라는 애플의 중요한 전환점을 돌아봤습니다. HDD와 SSD의 극적인 성능 차이는 부팅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혁신적인 디자인과 OS X와의 진정한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낡은 컴퓨터에 SSD가 접목된 것으로 보아 현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만약 여러분의 창고에도 잠자고 있는 G4 맥이 있다면 커피 한 잔 값의 SSD 업그레이드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또 다른 레트로 컴퓨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